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 정말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다. 동굴에 확 갇히는 것 같다.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의 맥이 다 끊어져 버려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처절하거든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명에 7명 이상은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경험을 했거든요. 네. 왜 이런 건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청년층들이 거의 다 외롭다, 힘들다, 관계가 되게 어렵다 이런 주제들이 많은데 BBC 연구에서도 보면은 젊은 층이요 노년층보다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젊을 때 더 많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노년층보다는 더 크게 지각하고 자각한다. 스스로가 깨닫는 게 좀 더 큰 거예요, 그 범위가. 2018년도에 영국에서 그 고독부, 외로움부 장관을 최초로 선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일본에서 고독, 고립부 장관을 또 임명을 했고요. 한국이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도 온 국민 마음 사업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원인은 무망감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나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좋아질 확률이 내가 없다라고 느끼는 심리 현상인 거예요. 미래가 나아지지 않는데 내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관계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냐. 다 소용없다. 수저론 있었죠. 흑수저, 금수저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들의 어떤 권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내가 뭐하러 노력을 하냐. 이런 어떤 무망감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무망감과 이 외로움을 연관시켜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심리적 동결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뭔가 잘해보고 싶고 목표도 다 이뤄보고 싶다는 에너지가 많은데 그걸 이게 얼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들이 얼어붙어서 청년층들이 외롭다. 나는 이제 나가기 싫다.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감도 심해지고 청년층의 어떤 정신건강이 되게 적신호가 켜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느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OTT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일시적인 외로움일 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외로움이 있고 만성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일시적인 외로움은 말 그대로 관계에서 조금 갈등이 있거나 가족하고 안 좋거나 연인 관계에서 힘들면 좀 외롭고 이별하면 외롭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거. 관계를 활발하게 하시던 분들이 좀 자기만의 시간, 예를 들면 한 일주일이라도 휴가를 내서 뭔가 집에서 혼자 활동을 하거나 맛있는 것도 좀 해먹고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보고 이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알거든요. 근데 만성적인 외로움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외롭고 공허하고 외롭다 못해 이제 막 우울하고 미치겠다.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다. 동굴에 확 갇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OTT를 보면서도 몰입을 하지 못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저게 영화인 건지 내 삶의 어떤 부정적인 면이 계속 드러나는 건지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고립되고 뭔가 사회적 관계의 맥이 다 끊어져 버려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처절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매 순간 외로운 건 아니다라는 자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20대 중반의 직장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불안해요. 매 순간 불안하다. 제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더 막 고립감에 외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이 든다.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호소해서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근데 저 스스로도 상담이 진전이 없다. 이렇게 상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분의 표정은 계속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밝은 표정으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저 되게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제 집에 있는데 하도 할 게 없어갖고 이제 OTT 보고 이러다 만화책도 보고 그랬대요. 근데 햇볕이 집 안으로 쫙 들어오는데 그 순간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아, 내가 매 순간 불안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됐대요.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하루하루가 편안해졌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 순간을 모아야 돼요. 마치 행복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처럼, 아, 내가 순간순간 괜찮은 어떤 순간이 있다. 힘들지 않은 순간이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말고 모으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 매일 상담센터를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노력의 작은 팁이에요. 내가 일차적으로 뭔가 누군가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이제 사이좋게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서 내 욕구를 뒤로 미루는 거는 1차 관계에서는 잘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가 싫은 것 같아요. 예, 벽을 좀 치고 코로나 때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거리 두기를 했는데 마음의 거리 두기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거든요, 그게. 아, 내가 누구 안 만나도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는구나. 좀 내가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 같다. 1차적으로는 그랬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지금이 한 3, 4년이 지난 지금은 상담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관계하는 법을 모르겠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옛날에 제가 어떻게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뭔가 놀라는 분들이 많고, 모든 철학자나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시길 관계가 가장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제가 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30대 중반의 여성이 어느 날 딱 깨달았대요. 아, 관계가 필요 없구나. 뭐 사람 만나면 돈도 써야 돼. 시간도 써야 돼. 그리고 뭐 내가 감정 에너지 갑자기 소통이 안 되면 내가 막 내 말을 오해해.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관계를 끊었대요. 그리고 무려 8년 동안 안 만났대요, 아무도.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가족이 죽거나 이런 큰 일을 겪고 갑자기 이거를 누군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진짜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순간 이거는 누군가가 필요하긴 맞구나. 8년의 시간 동안 깨달은 거죠.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나? 그럼 저 사람 이상하게 나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상담은 저 이제 상담사하고 대화하는 스킬을 좀 기르기 위해 오신 분이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사실 우울증 환자들 연구해보거나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만남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항우울제 효율성도 높여준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지만 관계에서 우리가 위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가족에게 정서적인 표현, 뭐 사랑한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그 다음에 정말 뭐 용서를 빈다 이런 얘기를 무슨 기념일 때나 하지 맨날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표현이 먼저 시작이 돼야 관계는 변화하고 확장되고 더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봤는가, 그 소중함을 표현하는가, 이거는 뭐 너무너무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손해본다는 마음에도 개의치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손해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요즘. 특히나 왜 요즘 이런 호구 잡혔다.
그 다음에 뭐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호구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손해봤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사랑해, 고마워, 좋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죠?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는 거. 잠깐만, 제가 몇 번 왔지? 전화 몇 번 했으니까 몇 번. 제가 밥 몇 번 사줬지? 이렇게 막 손해보지 않고 싶다는 그 의식이 엄청나요. 엄청 팽배해요. 내가 for you,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for me.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저 사람을 위해 먼저 다가갔다. 이렇게 생각해야 피해의식이 없어져요. 손해 안 보고 싶고 헌신 안 하고 싶고 네가 더 많이 해라. 남편이 더 많이 해주면 내가 되게 사랑받았다. 근데 사실 남편 말 들어보면은 저 아내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마치 야단맞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것처럼 한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사실 성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늘리고 표현하고 좀 내려놓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 관계를 사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유지하고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친인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유지를, 활용을 잘하면 외로움들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